추적,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추적. 헌재 소장과 이재명 좌파 서클 동기 술친구였다. 이것은 제가 따로 오늘 그 자료도 찾아보고 한 내용입니다. 일단 헌재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출석을 하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3차 오늘 변론 기일인데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쭉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때 국회 소추위원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하고 있는 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니까는 국회 소추위원이죠. 그런데 권성동이 그때 법사위원장이어서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때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그때 친이명박계로 꼽혔었죠. 어쨌든 탄핵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그 인물인데 어쨌든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헌재 심리에 대한 방어에 본인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는지 뭐 그 잘잘못은 일단 떠나서 이렇게 그렇게 그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헌재를 향해서 일단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 심판은 1차 준비기일부터 2차 준비기일까지 고작 열흘밖에 안 걸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한덕수 권한 대행은 23일 걸리고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35일 걸렸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나 그 한덕수 총리나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어쨌든 기간을 줄줄 늘려가지고 직무정지 상태를 오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목적이 아니고 민주당의 목적이 파면시켜서 새로운 대선, 조기 대선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는 막 앞당겨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를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쪽은 두 번에 걸쳐서 신속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헌재는 이것도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헌재와 민주당의 짬짬이식 고의 지연 전술이 지금 보인다. 그러니까는 이 장관들이나 총리나 이쪽은 직무정지를 오래 두면서 그 뒤로 이제 제쳐놓고 윤석열 대통령 것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종결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헌재가 일종의 짬짬이 내통을 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요한 이 화두를 하나 던집니다. 뭐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이 의구심을 좀 해소해봐라. 의구심 이상하다. 두 사람 관계가.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그리고 이 지금 재판장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 둘 사이가 이상하다. 자, 일단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과거 연수원 동기 이재명도 변호사죠. 과거 연수원 동기로서 노동법 박해라는 것을 함께 했다. 호형호재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다. 이것은 법조계의 파단 이야기다. 자, 이거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헌재가 지금 뭔가 그 수상하게 막 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막역한 사이라는 거죠. 이재명은 어쨌든 헌재를 빨리 끌어서 파면을 해서 조기 대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인이죠. 뭐 정청래를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하는 거죠. 이재명의 절친이 헌재 소장 권한 대행으로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느냐?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고
민주당과 협의를 해보라고 해서 협의를 한 결과 민주당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앉히는데 반대했다. 이종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라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그래서 못 앉혔다. 그것이 이제 권한 대행 체제가 지금 되고 있고 그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그러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 소추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절친이라면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는 안 된다. 민주당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의 절친인 이 현재 소장 대행을 탄핵 심판을 주도를 하는 그 위치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문영배 대행이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재명이 이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때 문영배 현재 소장 권한 대행이 그 유죄 판결을 좀 이상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 그래서 문 대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제가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가령 이 문형배는 이 부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영배 지금 현재 소장 권한 대행은 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 그리고 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 헌법재판관으로 최근에 들어갔죠. 정계선. 바로 그 말 많은 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 그래서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좌파 판사들이 많다고 그쪽으로 청구를 하고 영장 청구를 하고 다 했죠. 그 정계선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그 정계선 거기가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현재 소장 권한 대행이 지금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판사로 임관된 후에 줄곧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를 했습니다. 향판이라고 보통 부르죠. 향판. 어느 지역에서 계속 판사 생활을 하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토호 세력까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판사들 어쨌든 그 지역의 유지가 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 경남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문재인과 그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 부산 경남 기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인연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는데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18기 동기인데 이 사람들이 1987년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1987년이면은 바로 전두환 정부가 끝나고 노태우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고 시위, 집회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연수원에 입소를 하면 공무원 신분이죠. 공무원 신분인데 몰래 시위에 나갔던 연수생들도 적지 않고 많이 있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기모임, 그러니까는 18기 모임이겠죠. 이 비공개 동아리를 구성을 했는데 여기에 참여를 한 사람이 이재명,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문병호, 최원식, 그리고 정성호, 지금 친명계의 자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이런 전현직 정치인들이 있었고, 문무일 검찰총장도 거기 있었고, 문형배도 그 모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권성동이 이야기했던 노동법 학회를 만들어서
무료 법률 상담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법연수원 일때부터 이재명과 문영배 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 좌파 성향 모임에서 같이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정성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성호. 자, 정성호 의원이 이 친명계의 자장 이렇게 불리고 정성호 의원도 연수원 18기 동기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경향신문에 한번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시절에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과 이재명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1987년 봄 사법연수원에서 이재명을 그때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처음 만났다. 연수원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만들었다. 대학들이 연합해서 운동을 펼치던 시기라 이제 아름아름 모였는데 그때 이재명의 이 참여는 좀 늦었다. 왜? 학생운동 경력이 없는 데다가 중앙대 법대를 다니면서 학생운동은 하지 않았죠. 이재명이. 학생운동 경력이 없는 데다가 사회과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던 터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의식화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 대학 다니던 사람들은 의식화라고 불렀죠. 좌파 성향 노동운동 아니면 이런데 이 교육을 받는 사회과학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 적이 없는 터라 다른 연수생의 추천으로 이 모임에 뒤늦게 이재명은 합류를 했다. 자, 그런데 정성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둘,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성호 둘은 이 모임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 모임이 한 주에 한 번씩 연수원 수업이 끝난 후에 이뤄졌다. 사회과학 책을 한 권을 읽고 발제를 하고 토론하는 형식이었다. 한마디로 좌파 서클인 거죠. 좌파 서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동기생 집들을 돌아가면서 모임을 했고 토론이 끝나면은 술자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토론하고 나서 좌파 서클에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술자리를 가지면서 같이 결속을 다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멤버에 문병호, 최원식 전 의원이 있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그리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지금은 헌법재판소장, 헌재 소장 권한대행입니다. 막강한 이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리에. 그런데 거기에 좌파 서클을 같이 했던 이재명 그리고 술친구가 지금은 어떻게 하든 헌재 심리를 빨리 끝내버리려 하는 자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누가 있었냐면은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의해 이찬진, 차지훈, 유성남 변호사 등이 있었는데 이찬진은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 2심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을 된 인물이죠. 어쨌든 그 안에 이 문형배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지애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과 지금 헌법재판소장은.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정당한 심리가 될 것인가. 당시 이 모임은 불법이었다. 정성호의 이야기입니다. 연수생 신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모임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연수원 내에 자유로운 학회 모임이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고 그때 노동법 학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노동법 학회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노동법 학회. 자, 이 같은 멤버였다. 자, 이 부분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을 했던 그 이미선 그 재판관이나 정계선 지금 서부지방법원 원장을 했던 그 재판관들이 과연 성향을 그런 뚜렷한 색채가 있는 좌파 성향의 색채가 있는데 이것을 공정하게 심리를 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도 이 대목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